안녕하세요. 컴퓨터로 통하는 세상 강사 자스민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으로 영상을 불러와서 레이어로 추출한 다음에 추출된 레이어들을 모두 한꺼번에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포토샵에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라는 기능에서 저희가 잠깐 다뤄봤었는데 오늘은 레이어 추출해서 그 다음 후반 작업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가 만든 영상으로 이미지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가져오기에서 비디오 프레임을 레이어로, 이 과정이죠. 비디오를 구성하고 있는 프레임을 포토샵의 레이어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열기 하시면은 레이어로 비디오 가져오기 이 대화 상자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 영상 전체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이 영상 중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겠어요, 이 의미인 거고, 선택된 범위만은 밑에 보시면은 재단 컨트롤을 사용하여 범위를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이 컨트롤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영상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 범위 중에 있는 영상 중에서 이미지를 추출하겠어요.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영상만 불러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영상 전체에서 이미지를 추출할 거니까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 기준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프레임 수를 잘 입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 프레임 수 계산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여기다 임의로 뭐 30프레임 해서 적으시고 뭐 확인 해주게 되면 전체 프레임에서 30프레임마다 한 장씩 추출하겠다, 이 얘기가 되거든요. 30프레임마다 하나씩 레이어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이렇게 쭉 보여지시는데 굉장히 중복되는 레이어가 많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쭉 가다 보면은 이미지가 중간에서 끊기는 것도 보여지실 겁니다. 이거 저희가 한참 중간에 이게 영상 마지막 부분이 아니라 영상의 거의 3분의 1 지점까지 뿐이 안 나왔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어는 500개가 꽉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기다 막 20도 넣어보고 30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원하시는 만큼의 작업을 얻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건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의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추출을 해야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나오는 동영상 중에서 균일하게 이미지가 추출이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개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전체 영상의 프레임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영상은 1초당 30프레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초당 FP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당 30프레임이니까 13분 34초는 전체 초수를 바꾸게 되면 814초가 됩니다. 그러면 초당 30프레임의 영상이니까는 814초에다 30프레임을 곱하게 되면 24,420프레임이 됩니다. 그러면 24,420프레임 중에서 나는 이 전체의 프레임 중에서 100개 레이어만 추출할래요 라고 하시면 100으로 그냥 나눠주세요. 그러면 244.2가 나오죠. 그러면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244개의 프레임마다 한 장씩 추출하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 기준에다가 244라고 적어주세요.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한눈에 딱 봐도 영상의 맨 마지막 화면이 나와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전체 영상을 244프레임마다 한 장씩 쭉쭉쭉쭉 뽑아가지고 전부 다 101장의 레이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1초마다 한 장씩 추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몇 초에 걸쳐서 필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올 텐데 그 몇 초에 걸리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몇 개의 프레임마다 이미지를 추출할지 그걸 여기다 적어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저는 그냥 한 100개 레이어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1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면 몇 개의 프레임에서 내가 이미지를 추출할지 사실 감을 잡기가 되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몇 번 작업을 하다 보면 10분 이상 넘어가는 건 대충 200에서 250 정도 프레임 정도 하면은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이상 영상은 이제 계산하지 않고 거의 뭐 250 아니면 200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입력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의 초수와 프레임 수를 이렇게 계산을 하셔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몇 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 레이어 개수만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건 있어요. 내가 100개의 레이어를 만든다라고 해서 100개의 레이어를 다 쓰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포스팅, 블로그에서 포스팅할 때도 100개의 이미지를 올리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이미지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프레임에서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훨씬 더 내가 필요한 이미지 개수보다 좀 더 많이 추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레이어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레이어로 만든 이 이미지를 저희가 쓰기 편하게 JPG 이미지로 저장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은 지금 맨 마지막 화면만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만 보여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인사드린 이 화면 보여지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눈 껐다 켰다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아니면은 몇 장 걸러서 나온 이미지들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열기 상태로 돌려놓고요. 우선 레이어를 선택하는 방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는 전부 다 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눈을 다 끈 상태에서 저희가 필요한 레이어만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레이어를 하나하나 다 눈을 끌 수가 없으니까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 눈을 한꺼번에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는 단축키는, 자, 우리가 모두 선택할 때 컨트롤 A죠. 그런데 컨트롤 Alt A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해서 보시면 모든 레이어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택된 레이어들을 눈을 껐다 켰다 하는 단축키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키하고 쉼표를 눌러주시면 선택된 레이어의 눈을 끄거나 눈을 이렇게 켜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단축 메뉴에서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도 다른 모든 레이어 표시 숨기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선택된 레이어만 남겨두고 다른 모든 레이어를 숨긴다거나 다른 모든 레이어를 표시하는 이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데 컨트롤 쉼표가 저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쉼표 눌러서 껐다 켰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져갈 레이어를 찾으시는 방법은 이렇게 눈을 다 꺼놓은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레이어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여기 레이어 패널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내가 필요한 레이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찾아서 눈을 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개의 필요한 과정만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십니다. 저희가 100개의 레이어를 추출한 이유가 제가 혹시라도 필요한 레이어가 없을까봐 제가 사용되는 레이어보다 훨씬 더 많은 레이어를 추출했죠. 그래서 아마 이 레이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신 레이어는 거의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필요한 레이어를 선택을 했어요. 얘를 내보내기 해야 되겠죠. 우선 레이어를 하나만 내보내는 과정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보낼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PNG로 빠른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폴더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 테스트 폴더에다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폴더 열으시고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레이어의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면서 저희가 PNG로 내보내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파일의 확장자도 PNG로 내보내기가 됩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 PNG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 PNG로 빠른 내보내기가 포토샵의 기본값인데 여러분들이 파일의 확장자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편집에서 보시면은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 내보내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보내기 형식을 PNG가 아니라 난 JPG로 매번 빠른 내보내기를 사용할래요 라고 하시면 내보내기 형식을 JPG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보내기입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내보내기 형식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형식은 여러분들이 파일의 형식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할 수 있어서 이 기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 목적은 블로그에 포스팅할 이미지를 제가 출력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할 이미지는 가로 길이 기준으로 860이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로 길이를 폭을 860으로 아예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860에 맞춰서 이미지가 다시 리사이즈가 되죠. 하시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그대로 아까처럼 폴더 선택하시고 저장해 주시게 되면 제가 지정한 크기로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PNG 파일로 저장했었을 때는 파일의 크기가 원본 파일의 크기를 그대로 저장이 되지만 제가 이렇게 JPG로 다시 리사이즈해서 저장을 하니까는 제가 지정한 사이즈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보내기입니다. 자, 이렇게 눈이 켜져 있는 파일들을 한꺼번에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우선 이 과정도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일이 눈이 켜져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로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레이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내보내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내보내기 항목에서 보시면 저희가 조금 아까 사용했던 빠른 내보내기도 있고 내보내기 형식도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레이어를 파일로 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레이어를 파일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파일을 보낼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폴더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테스트 폴더에다가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앞에 파일 이름 접두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클리핑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핵심은 이거입니다. 보이는 레이어만이라고 이 부분에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많은 레이어 중에서 보이는 레이어만 저장이 됩니다. 파일의 유형 여러분은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 품질 선택하실 수 있으신데 자, 저는 품질을 조금 낮춰 볼게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하시고 나서 실행 눌러 주시면은 포토샵의 액션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파일로 내보내는 과정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된 레이어를 파일로 다 내보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테스트 폴더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앞에 클리핑이라는 접두어가 들어가면서 모든 레이어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까 저희가 JPG로 저장을 했었을 때는 이미지 파일을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내보내기를 하니까 이미지 파일을 리사이즈가 되지 않아서 원본 크기 그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저희가 레이어 단축 메뉴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사용을 했었을 때는 이렇게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옵션 창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각각의 레이어를 파일로 내보내기 할 때는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옵션 항목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레이어 패널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레이어 패널에서 보이는 레이어만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컨트롤 키가 아닌 간단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위에 종류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류를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속성을 클릭해 보세요. 속성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이는 레이어만 이렇게 레이어 패널에 나타납니다. 여기를 이 보임을 클릭해서 보시면 볼 수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또 보이지 않는 레이어만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기능이 포토샵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레이어 작업을 할 때 보이는 레이어만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기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 앞에서 배웠었죠. 모든 레이어 선택하는 거 컨트롤 알트 A 누르시면 다 레이어 선택이 되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내보내기 형식에서, 자, 여기서 작업을 하실 때 앞에 있는 모두 선택 얘만 눌러서는 작업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의 크기가 각기 다 다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서부터 Shift키 눌러서 여기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한꺼번에 줄여주세요. 860에 얼마 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줄여주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쭉 리사이즈가 됩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고, 그래서 폴더 선택하셔서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저희가 아까 파일에서 내보내기에서 레이어를 파일로 보내는 과정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확인해서 보시면은 테스트 폴더에 레이어 2서부터 레이어 100번까지 그대로 JPG로 저장이 됐고, 그리고 파일의 크기 가로 길이 860으로 균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컷만 저장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그냥 사진 캡처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내가 하면서 이 이미지들을 차곡차곡 한번 포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실 때는 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추출된 이미지들을 저희가 포스팅하는 과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블로그로 왔습니다. 블로그에서 글쓰기 한 다음에 제목, 지금 클리핑 마스크를 이용한 상품 상세 페이지죠. 자, 여기에다가 물론 포스팅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텍스트를 먼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대체적으로 이미지를 먼저 갖다 놓고 나서 이미지에 맞춰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작업의 순서대로 제가 설명글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그냥 바로 불러오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옆에서 이미지 바로 끌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한 다음에 그냥 이미지를 여기 포스팅할 이 블로그에다가 그냥 쭉 갖다가 놓으세요. 그럼 46장의 이미지를 어떻게 첨부할 것인지가 나오겠죠. 나중에 작업하면서 콜라주 형태로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개별 사진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사진이 그냥 파일 이름 순서대로 쭉 와서 붙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사진 중간중간에다가 설명글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포스팅하는 게 정말 일도 아닌 거죠. 이미지를 크게 보이지 않아도 되는 거는 이렇게 하시고 밑에다가 설명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스팅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이용해서 영상을 이미지로 만드는 거,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으신 이미지만 추출하는 과정을 배워봤습니다.